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최근 고발뉴스가 연속 보도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며 이준석 측의 입장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화제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 병역 관련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 여러 의혹 중 적어도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며 당 대표로서 공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기자는 유튜브 뉴스비평을 통해 이준석 황제 병역 의혹 복무 중 국가지원 특혜편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상호 기자는 이준석이 지원했던 지식경제부의 2010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은 공고1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명백히 적혀 있다며 하지만 이준석은 당시 연봉 2,300만 원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취업생으로 애초에 지원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는 당시 이준석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연수생 합격자 명단에 보면 이준석의 소속이 하버드대학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점은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김용민 최고위원은 해당 선발 공고에는 공고1 현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2007년에 이미 대학을 졸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었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최고는 해당 과정이 단계별로 100만에서 200만 원의 장학금을 매달 지급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매달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고 오늘 뗐다. 유튜브가 주류 미디어를 넘어선 시대, 신세대를 대표한다는 정치인이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폄훼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다. 당시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본질을 호도했다. 고발뉴스와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시 국가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 대표는 묻지도 않은 병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한 것이다. 더구나 병역법 무혐의의 근거가 된 이른바 병무청 확인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된 객관적 자료에 의해 도출된 결과라기보다는 2012년 당시 여당 비대위원이던 이준석 대표와 병무청 담당자 사이의 전화통화를 근거로 내려진 결론이어서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지난 2012년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면서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이준석 대표의 대체 근무 시간이 외출 시간보다 많았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근거해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상호 기자는 조사 과정은 물론 결과가 당시 힘있는 이준석 여당 비대위원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의심되며 근무지 이탈 기간도 당시 강용석 씨가 지적한 8일이 아니라 2달 가까운 기간이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근무 기록과 연수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준석 씨의 소집 해제 일자는 2010년 9월 28일인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는 8월 6일부터 시작됐다. 물론 준비 단계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으나 100번 양보해서 본 연수가 시작된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면 거의 2달 동안 지경부가 모집 공고에서 밝힌 바 전업 학생들조차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고강도 연수 과정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은 자기가 빠진 시간만큼 산업체에 대체 업무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증명은 미흡하다며 과연 군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밝힌 입장을 읽어봤다고 밝힌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기자는 김용민 최고위원의 추상 같은 요구에 마지못해 반박문이라는 조잡한 글을 페북에 올렸다기에 읽고 그만 실소를 금치 못했다라며 이준석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글을 통해 수많은 추가 취재를 위한 귀중한 단서를 남겨주었다. 향후 고발뉴스를 통해 보다 강력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고마울 뿐이다라고 환영했다. 한편 고발뉴스 보도로 이 같은 의혹을 접하게 된 적폐청 상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1일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승목 대표는 고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실체를 국민들께 알려야 할 것 같아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 경무청에 산업기능요원 처분 취소 및 재검 및 재입대 촉구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를 군에 2번 보낸 경력이 있는 탐사취재 전문 이상호 기자의 추가 취재가 기대된다. 공정을 앞세우며 야당 대표에 오른 이준석 씨는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제2의 싸이가 될 것인가 무척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상 뉴스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